재작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 보도를 자주 했던 언론사들이 집중 표적이었습니다. 심의 결과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이례적 중징계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이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류 위원장은 민원인 명단을 보고조차 받은 일이 없다고 했고 방심위 간부들도 거들기 바빴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과 등등이 해당 심의 넣은 거 알고 있었죠? 등등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이제 보고 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그 민원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보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사실을 부인해왔던 이 간부는 오늘 국회에 출석해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민원인 중에 류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 들어있다는 걸 직접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류일임에게 보고하러 갔다는 여러 정황이 있고 보고하러 갔죠? 류일임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으로부터 잘 찾아냈다는 칭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허위 진술을 한 뒤 류일임 위원장에게서 잘 챙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류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뒤 장경식 단장에게 류일임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라고 두 차례 말한 일은 있습니까?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진술을 스스로 바꾼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실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고요. 류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할 수 없다며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오전 중 방심위 사무실을 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실은 지난 1월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가족 등의 민원을 사전에 알았다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심위의 셀프 조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류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지금 오늘 증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세요? 증언을 저희한테 오늘 다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의 조사에 있어서 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은 명확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회피 의무를 위반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도 즉각 전면 재조사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재조사하세요. 관련 사건 재조사하세요. 방심위 차원의 조사하십시오. 방심위도 일하라고요, 감사실장님. 네,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확인하겠다며 두 차례나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지난해 1월 고발된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달에야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게 전부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며 사실상 사건 종결을 시사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오면서 추가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면 국가기관들이 류 위원장의 범죄 은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